구독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이스토리 영어 독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이전에 자이스토리 독해 활용법 영상을 찍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2022년 개정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촬영해 볼게요. 우선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 수험생분들이 보통은 이제 공무원 수험생들이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편입 수험생, 그리고 수능 영어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영어 강사로서 영어 독해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초 어휘, 기초 영어 어휘랑 그리고 기초 문법. 근데 여기서 문법이라는 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이 아니라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문법을 말합니다. 문법과 독해가 별개가 아니라 문장을 읽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문장이라는 거는 어휘, 어법,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가끔씩 이제 영어 과외를 하면서 수험생들 영어 해석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감으로 독해를 하거나 문장 구조 분석을 못하거나 직도 직해를 못하거나 끊어읽기를 못하거나 해석 못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문장 안에 있는 어법과 구문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구문 독해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문 독해 연습을 하는 이유는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구문 독해에서는 직독직해 앞에서부터 빠르게 읽어야 돼요. 가끔씩 해석을 시켜보면은 가끔씩 수험생분들이 문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실전 우리 시험에서는 독해를 이제 해석할 때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터 직독직해로, 그리고 끊어읽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도 표시해보고 수식한 요소들은 다 가로 표시해보고, 그리고 구문은 동그란 표시해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보통 이제 영어 시험의 꽃은 독해 시험이잖아요. 근데 독해를 못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영어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강사님들 커리는 너무 좀 쉽다는 전제하에, 안다는 전제하에 그냥 빨리빨리 진도 넘어가기 바쁜 경우도 많고, 또 강사님들의 교재들이 좀 많이 어려운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어 독해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반 연습부터 좀 단단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제 자이스토리 독해처럼 유형별 독해 연습을 하는 거죠. 자이스토리 독해는 기본편, 완성편, 실전편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험생분들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기본이나 완성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전은 많이 어렵거든요. 이제 공무원 영어에 비해서 수능 영어 독해가 좀 더 어려워요. 공무원 영어 독해에 비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나는 기본편이 그래도 좀 풀만하다, 그런 분들은 기본편 푸세요. 왜냐면 공무원 강사님들의 보통 유형별 독해 교재를 보면은 다 기출집을 그냥 그대로 따와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를 독해를 잘 못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어려운 영어 독해로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접근하는 방법도 모르고 스킬이나 그런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려운 독해 지문을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이 읽을 수 있는 수준에서 여러 지문을 푸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자이스토리 독해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문제집이 있고 이제 해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영어 독학 교재로 자이스토리 독해를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요 해설지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두꺼운데 해설이 상당히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문장 구조 분석, 답의 단서,
그리고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이거는 인강이 필요 없는 교재죠. 해설이 거의 과외처럼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해석이 이제 직역도 있지만 의역도 있습니다. 자, 자이스트 독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이렇게 어휘도 있고요. 지금 화면이 좀 밝아가지고 여러분 잘 화면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 조정 좀 해볼게요. 자, 휴대용 단어장이 있어가지고 각 지문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목차 같은 경우는 수능 이제 영어가 공무원 영어에 비해서 유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선생님들은 이 모든 유형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공무원 영어 독해에서는 주제, 제목, 요지, 일치, 불일치, 빈칸, 완성, 문장 삽입, 문장 삭제라고 할게요. 순서, 배열, 그리고 요약. 크게 이런 유형 위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이스트 독해를 활용하시는 공무원 선생님들이라면 이런 유형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표나 실용문의 이해, 장문의 이해, 복합문단의 이해, 이건 초반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차별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험생분들마다. 만약에 혹시 공무원을 좀 일찍 시작했어요. 성격에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A, 목적 찾기, B, 신경의 이해, C, 주장 찾기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같은 유형 위주로 이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유형별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나 문제 푸는 거에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은 선수들 계실 거예요. 일단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준비하는, 시작하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주일에 이런 각 유형들을 좀 섞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주제, 제목, 요지 이 부분 위주로,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일치, 불일치, 수요일 날은 빈칸 완성, 그리고 목요일 날은 문장 삽입하고 문장 삭제, 금요일 날은 순서 배열, 토요일 날은 요약, 이런 식으로 섞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이 만약에 A, B, C 순서대로 풀면은 뒤에 있는 유형들이 너무 늦어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섞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요거 전체적으로 다 풀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수능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풀지 아니면 섞어서 풀지는 본인의 수험 스타일 맞춰가지고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 잘 나와 있는데, 이 자이스토리가 해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좀 조정시켰으니까. 해설이 거의 끝판왕입니다. 문장 구조 분석, 답의 여러 가지 단서들,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관련된 구문, 어법, 그리고 직역과 의역,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애시당초 독학 교재이기 때문에 해설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생님들은 어려운 공무원 영어 독해 지문을 바로 접하기보다는 좀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처럼 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좀 모아놨기 때문에 좀 쉬운 점을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이스트 독해 이제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목차는 우리 선생님들이 섞어서 풀거나 아니면 순서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유의할 점, 시간 배분은 저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영어 독해를 할 때 우리가 시간 배분 중요해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영어 20문제를 30분 안에 풀기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그런데 시간 배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휘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제대로 20문제 섞여있는 뭐 시행착오의 기출이나 또는 모의고사나 도형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에서는 시간 배분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유형별 독해 교재에서는 저는 시간 배분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형별을 푸는 연습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쉬운 질문은 당연히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어려운 질문은 좀 시간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어휘, 생활형, 문법, 독해 이렇게 제대로 실제 시험처럼 구성된 우리 기출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이런 데서 시간 배분하면 좋겠죠. 뭐 수능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마찬가지죠. 뭐 수능 기출 아니면 모의고사에서는 시간 배분을 하는 건 좋지만 자이스트 독해에서는 유형별 독해에서는 굳이 시간 배분을 할 필요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들 상관이 없거든요. 영어 독해를요. 수능 때 잘했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영어 독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유형별 독해에서 시간 배분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뭐 내용 파악도 못하고 감독해를 하면서 그냥 어설프게 양만 많이 풀고 있어요. 그러면 영어 독해 실력이 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 배분은 유형별 독해에서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역이 중요하냐, 의역이 중요하냐. 영어 강사로서는 저는 일단 직역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실전 시험에서는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직독직해.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앞에서 선행되어야 할 연습이 바로 독해를 읽기 위한 기초 문법과 구문 독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초 문법과 구문 독해에서는 꼼꼼하게 해석 연습을 하세요. 하지만 자이스토리 독해, 이런 유형별 독해나 나중에 실전 기출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 필요할 때도 많아요. 왜냐면 영어와 한국어는 1대1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장에 한해서는 의역이 오히려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문맥상 해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수험생분들이 이제 영어 독해를 할 때 많이 시행착오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영어를 사전식 뜻으로 해석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맥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역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의역도 참고해 보신 다음에 내가 직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석이. 그러면 의역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리고 이 지문에서 이러한 문장에서 이러한 단어는 사전식 뜻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는 시각을 좀 넓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이스트 독해가 좋은 이유가 직역과 의역이 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이스트 독해도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리딩 스킬이나 유형별 접근 방법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를 이용하세요. 유튜브에도 유명 강사님들이 각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 영상에서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보통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는 뭐 김강진 영어, 뭐 또성생, 뭐 조정식 선생님, 뭐 공모에서도 다양한 유명 강사님들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먼저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는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주관적인 생각을 최대한 배제해야 합니다. 제외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면 수험생들이 보통 해석이 이상해지고 매력적인 오답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은 지문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글쓴이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이런 거를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매력적인 오답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그리고 어떤 중요 키워드, 그리고 주제 이런 걸 좀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문장 구조 분석에 신경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효문 독해를 하기 전에 기초 문법이나 또는 구문 독해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문장들은 짧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이런 유효문 독해에서 여러분 좀 유연하게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거꾸로 이런 유효문 독해 교재에서는 너무 하나하나 문장 구조 분석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가끔씩 임용고시, 뭐 영어 교육학과를 나왔거나 아니면 대학 편입을 뭐 준비했었거나 아니 영어를 잘했던 수험생들은 문장 구조 분석을 그냥 빠르게 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반 수험생들은 문장 구조 분석을 만약에 유효문 독해에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면 그걸 따지느라고 내용 파악을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공무원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해가 만약 10지문이라고 하면은 10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지문 자체가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물론 어려운 지문도 가끔씩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여러 과목을 빨리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화하자. 하지만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 제가 늘 강조하죠. 이런 문장은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뒤 문장, 내용 파악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에 둘이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 이런 글의 어떤 논리 구조나 전개가 통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맥상 내가 비록 이 문장은 해석이 안 되었지만 문맥상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유추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실력이에요. 왜냐면 우리 실전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효문 독해에서는 독해 지문에서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많은 양을 막 풀려고 하면은 이게 양치기로 좀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 독해라는 건 양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지문을 풀더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가끔씩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막 공무원 영어 같은 경우도 막 기출 영어 독해가 안 중요하다. 수능 같은 경우에도 야 수능 영어 기출 안 중요하다. 독해는 왜 똑같이 안 나오니까 이런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뭐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뭐 문학과 비문학도 우리가 똑같은 작품이 나온다고 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출은 일단 영어 강사로서는 시행착오 영어 기출 공무원 영어 기출은 지문이 상당히 좋아요. 일반 공무원 강사님들의 독해 교재의 지문보다는요. 그런데 우리가 기출 독해 지문으로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실전 시험장 갔을 때 새로운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다 같거든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된 문장 나오면은 앞뒤 문장 이제 문맥으로 유추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따 설명했지만 독해형 어휘는 마지막 독해 싸움은 결국 어휘 싸움이 되는데 기출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모에서 자주 쓰이는 독해형 어휘들은 계속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연습을 할 때 너무 양치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걱정 많이 하세요. 보통 자이스트 독해를 풀 정도 단계 됐을 때 선생님 저 하루에 자이스트 독해 몇 줄밖에 못 푸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원래 단계상 초반에는 많이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어휘도 공부하고 문법도 공부하고 구문도 공부하면 문장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양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강사로서는 오답률이 높은 지문은 많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틀리는 거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분석이죠.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좀 기출 지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잠시 좀 파일 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영어 과에서 하는 리딩 스킬 수업 자료인데 이제 실제 기출로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해에서 어떻게 좀 독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실전 독해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이 이제 답의 근거고 이제 초록색이 이제 오답이 이유예요. 그리고 풀고 나서 오답은 왜 오답인지, 정답은 왜 정답인지 요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실전 독해 기출을 보면요. 답의 근거는 다 있습니다. 제 기출 독해 지문에서 어렵거나 매주 오답을 지닌 이제 지문들 위주로만 제가 수업 나가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 답의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잠시 끌게요.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첫 번째 해줘야 할 것은 뭐냐면 일단은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유의점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멸종 오답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취재자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독해 지문에서는 이렇게 오답을 만들어내는구나. 거꾸로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는 이렇게 뭐 재진수를 이용하거나 명확하게 단서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서를 주는구나를 알 수 있죠. 이런 걸 철저히 분석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이 됩니다. 저는 독해의 본질에서 이러한 리딩 스킬이 한 3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독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문은 너무 꼼꼼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실전 시험에서는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만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행정법도 해야 되고 행정학도 해야 되고 정신 없어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유형은 독해를 풀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렇게는. 왜냐면 우리가 원어민도 아니니까 이거 읽다 보면 당연히 중심 내용 놓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저자가, 이 글쓰기가 뭘 중요시 여기는지 체크하면서 이 체크한 걸 바탕으로 비록 해석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이걸 바탕으로 이걸 근거로 보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답률이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풀고 나서는 리뷰를 할 때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있잖아요. 요거는 저는 영어 과에서는 독해 노트 또는 문장 노트를 만들라고 해서 이런 문장들을 다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내가 만약에 뭐 어떤 문장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왜냐면 특정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 푸는 건 아니에요. 문맥으로도 풀 수 있고 유추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고 나서는 내가 이 문장을 못 읽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문장 안에서 어떤 주요 어휘나 주요 어법이나 주요 구문이 막히고 있구나. 요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여기서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정리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문장 구조 분석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를 많이 못 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는 정리까지만 하시고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시간을 아예 고정시켜가지고 계속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만약 내가 잘 읽지 못하는 문장이 또 비슷하게 나온다 할게요. 그 구조가.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면 당황하게 되고 누군가는 머리가 아예 하얘지고 다른 과목 풀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때는 문장 구조부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여튼 풀고 나서는 내가 해석이 안 됐던 문장들은 따로 독해 노트나 문장 노트에 정리해 놓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요게 이제 30%. 영어 강사수는 제일 중요한 40%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독해 영어의. 특히 영어 독해 기출에서. 이 독해 영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화면 좀 켜볼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제가 만든 기출 서브노트예요. 연도별 기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출인데 우리가 요 지문 안에 쓰인 독해용 어휘들이 있어요. 보통 강사님들의 어휘 교재는 어휘용 어휘들 많이 넣은 거고 찐 독해용 어휘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면서 여기 있는 어휘들을 많이 알면 상당히 수월해지거든요. 왜냐면 공무원 영어 독해 같은 경우는 주로 쓰는 단어만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자주 쓰이는 어휘들로 위주로만 쓰여요. 그러니까 독해 싸움은 결국 마지막 어휘 싸움이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먼저 단계별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엔 기초 문법으로 독해 문장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고 기초 어휘도 공부하고 구문 독해로 직도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도 연습하고 이런 자이스토리 독해 같은 유형별 독해로 유형별 접근하는 연습 그리고 유형별 독해 연습을 하면서 나머지 싸움은 뭐냐면 이제 어휘 싸움이에요. 이런 어휘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남은 빠르게 독해 실력을 올리는 방법은 어휘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수능어휘나 중학교 영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쉬운 영단어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마지막 독해에서도 결국 어휘 싸움이 돼요. 이런 독해형 어휘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독해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들 이거는 뭐 기출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해 주세요. 저는 그걸 독해형 어휘 노트라고 합니다. 특히 이 독해형 어휘 노트는 저는 앞부분과 이제 뒷부분 좀 나누는데 앞부분에는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 풀면은 어휘랑 생활영어에서 나왔던 자주 나오는 어휘 생활영어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냐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제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과외 선수들에게 좀 나눠주는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영어 연도별로 어휘, 생활영어 특히 보기하게 나온 어휘, 생활영어도 중요하거든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독해에서는 빈칸에서 나오는 이제 중요 보기형 어휘들을 싹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연도별로요. 그러면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보통 이런 단어들 제가 좀 정리를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순수하게 독해형 어휘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휘들이 정말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풀면서 모르는 단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외우고 있는 어휘 단어장을 주로 집중적으로 외워주시고요. 이런 독해형 어휘 노트는 외우시기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어휘 단어장을 외우시면 되고 대신 얘는 우리가 자투리 시간,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뭐 잠자기 전에 또는 버스나 전철 안에서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주 어휘 교재와 겹치는 부분은 복습 효과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이 있죠. 찐 독해형 어휘. 그걸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고 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정리를 하자면 제가 자이스토리 독해를 이제 보통 독학 교재로 수험생들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공무원 강사님들이 보통 강의를 팔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지문들 위주로 막 수업을 나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 영어 독해 지문에서 어려운 지문은요, 기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점은 어려운 지문 못 읽는 선생님들이 어려운 교재를 독해를 연습하니까 제대로 분석이 안 돼요. 차라리 초반에는 독해는 이렇게 자이스도 독해처럼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독해 교재로 여러분들이 직접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자이스도 독해를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해설편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자세해요. 거의 과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이스도 독해 풀고 그 다음에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면 됩니다. 영어 연도별 기출이 상당히 많아요. 140회가 넘어요. 어려운 문제는 영어 기출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는 저의 영어 철학은 영어 공부량은 늘리면 안 돼요. 양치로 접근하려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지문 풀고 나서라도 거기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나서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하고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이스도 독해를 제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